65세 이상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 혜택 10가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 10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노인 복지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니 지금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혜택들을 놓친다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기회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혜택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연금액이 34만 9,360원으로 인상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약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약 39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자산 환산액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신 분은 4월부터 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최대 40만 원을 놓친다면 연간 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잃게 되는 큰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및 의료 지원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지원, 무료 예방접종,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건강검진,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수가 인상과 중증 수급자, 월 한도액 증액으로 방문 요양 이용 횟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외 돌봄이 필요한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AI 스피커와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강화하여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AI 스피커를 통해 건강관리 안내를 받거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알림이 전송되는 등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도 750명 대상으로 진행되며 치매 관리 예산도 도입됩니다. 독감, 폐렴구균 등 무료 예방접종은 물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의 형편만으로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 혜택들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질병을 키우거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데 관련 지원을 놓친다면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교통비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도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광역급행 철도인 GTX 이용 시 3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버스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에는 K패스와 연계하여 교통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르신이라면 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모르고 제 돈을 다 내고 다닌다면 이 또한 큰 손해입니다. 네 번째는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활성화가 대표적입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관에서 맞춤 강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필라테스, 게이트볼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저렴하거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6년 115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공공형, 지역사회, 서비스,
공익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O 경로당은 projeto 스마트 Juntos 교육, Educar, que 운동, premia 교류 todas as 기능을 áreas da 강화하여 educação.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넘어선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감 감소, 신체 건강 증진,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신다면 이러한 사회적 연결과 건강 증진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것이 됩니다. 5번째는 기타 생활 지원입니다.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감면,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100원까지 감면됩니다. 월 1만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은 연간 14만 원에 달하는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인데 이는 임대료 제한은 물론 식사, 돌봄,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상주 요양보호사가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혜택들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번째는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복지 혜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지역 특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니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7번째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의 대상 연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된다면 특정 혜택의 대상이 줄어들거나 혜택 시작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구조 개편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니 전체 가입자 대상의 변화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의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는 2026년 달라지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혜택들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통합돌봄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후 바로 요양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지거나 돌봄 매니저가 여러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AI와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노후 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변화된 환경에서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9번째는 주택 관련 지원입니다. 고령자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들은 저렴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내에서 식사, 건강관리,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에 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공동식당 등이 마련되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나 주거, 수당 지원 등도 지역별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관련 혜택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 불안정은 건강 악화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평생 학습의 기회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강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회화, 컴퓨터 교육,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의 강좌를 저렴하거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 어르신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문화활동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사회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무료한 노후를 보내거나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건강, 교통, 여가, 생활,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확대되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한 혜택들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만이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